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확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개입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중국의 관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개입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능성까지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다시 한번 좀 테러라던가 이런 활동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석유라던가 가스 등의 공급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 최근에 보면 오후장 들어서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요. 유가가 $100 넘고 뭐 $150까지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됐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좀 약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150은 좀 네, 많은가요? 150은 좀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100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취임하고 나서 관세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다 협상용 카드로 썼거든요. 그럼 이것도 네. 좀 강하게 개입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사일 쐈다라는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포인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좀 만약에 이게 극적인 합의가 될 경우에는 좀 긴장감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참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게 장기화가 될지 아니면 빠르게 합의가 될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는 고점에 있는 상황.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잘 버텨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빠르게 합의가 될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제 유가가 $100를 넘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고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때 최대한 좀 발빠르게 뉴스 선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유주들 오늘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오전에 좀 튀고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기업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다면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마진 악화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네.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 봉쇄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지금 해운 쪽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박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봉쇄를 안 해도 혹시 거기 가다가 잘못될까봐 GPS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이미 네.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부터 시작해서 BDI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운 관련 종목군들은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지금 분위기와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여기가 피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나올 때는 그 대외 변수가 빠르게 식어버리면은 그 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락한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고 이걸 뭐 길게 가져가기엔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방산주는 어떨까요? 방산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목받긴 했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주가 위치가 괜찮은 위치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LIG넥선 네.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 때 20만 원대 중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아마 63만 원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유랑 이런 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독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라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이런 군사적 긴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중동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이라던가 중동 국가들은 사실 방위비를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가를 안 한다?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방위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K방산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는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가격적인 부담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가 좀 빠르게 해소가 되면은 단기 차익 매물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기조 자체가 꺾인다, 뭐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섹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쯤 걸쳐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동 리스크 외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좋겠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좀 추가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빠르게 해소가 되면은 차익 매물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또 이끌었던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지금 더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지금 사도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어려운데요. 네. 조방원 맨날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올해 진짜 조선방산 맞아요. 원전 많이 얘기들 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원전 섹터들이 가는 이유랑 방산이 가는 이유랑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조선은 살짝 쉬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조선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랑 뭐 한미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만약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저는 조선이 방산 원전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은 일단은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주 잔고 기대감이 있는데, 가장 조선의 문제는 지금 다 찼다라는 거예요, 도크가.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원전은 지금 또 다른 이유로 움직입니다. 네. 일단 1호기 지금 네, 해체에 관련된 네. 부분들 모멘텀으로 지금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SMR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가스터빈과 관련된 연료전지 사업 연결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지금 AI 데이터센터 7조인데 거기에 지금 에너지 공급, 오늘 SK 이터닉스가 상한가 간 이유가 그거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수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료전지 뭐 이런 쪽이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를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엔 그레이 수소는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스터빈이 더 부각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원전 관련 종목군 중에 ESS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 만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선 방산 원전이 대세인 건 맞고 주도 섹터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섹터이기도 한데 추세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해운주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앞서서 뭐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해운주가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해운주들 실적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관세 우려 때문에 1분기 때 좀 한 번에 좀 몰아서 좀 물동량이 늘어났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1분기 지나고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해운주들이 다 잘 나왔는데 그게 관세 대한 부분 때문에 몰아서 공급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또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터졌고 그럼 2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3분기까지 이게 이어질까 이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해운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하기에 지금 좋은 환경은 맞아요. 왜냐면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오히려 확 늘어나는 운임 지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랑 해운수 좀 비슷하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지금 유가 수혜주라고 불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지 뭐 눈여겨보시는 섹터라든가 접근 가능한 섹터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오는 섹터들보다도 지금 시장이 오늘 오전에 좀 밀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좋은 섹터들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관련해서 삼성 SDS, LG CNS 이런 종목군들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울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SK 이터닉스가 움직였고 특히나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ESS라던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태양광 풍력이 보조금 이슈 때문에 원전이랑 수소가 좀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SK 울산 데이터 센터가 저 정도의 규모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어질 때 뭐 가스 터빈이라던가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있어서 좀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외 변수보다 지금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힘있게 올라가주는 섹터군들 위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섹터 쪽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 수소라던가 그다음에 ESS 관련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얘기해 주시니까 궁금한 게요. 그 네이버요. 네. 오늘 5위 됐거든요. 네. 네, 더 갈까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 사실 관련해서. 네이버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네. AI 정책 수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른 게 네. 있지만 결국에 하정우 수석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 지금 AI 수석이 되면서 네. 그 전까지 어디서 일했냐?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센터장으로 일했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는 어디서 일했냐? 삼성 SDS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력들 때문에 그러면은 하정우 AI 수석이 결국에는 이런 AI 정책들을 좀 실현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게 누구냐? 를 생각해 보면 네이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S도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지금 뭐 정책 수혜를 받아서 앞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네이버는 저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AI라던가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AI 쪽으로 워낙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내적인 이슈는 그런 거고 대외적으로 결국에는 정쟁 리스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뭐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네.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네. 여태껏 봐온 바로는 좀 그도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세에 대한 이슈를 던지면
그다음에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결국엔 중국과 대화를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보들을 봤을 네.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 이렇게 물론 좀 미사일을 좀 쐈다라는 거는 되게 벙커버스터부터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뭔가 협상하려는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막상 빠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간에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비중을 좀 최소화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중동의 전쟁의 전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가, 정유 관련 기업들, 방산 그리고 해운 관련 기업 조금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정유라던가 아니면 해운 같은 경우에 단기적이게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 안고 앞으로 상방을 조금 더 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